대해서 말을 하고 각을 새로 정의하고 단위를 새로 정한 다음에 삼각함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삼각함수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중학교 때 적당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개념을 새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이제 정리가 끝이 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니네가 배워왔던 느낌에서 제일 마지막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개념에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전혀 안 나오던 내용이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수로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뭐 어느 정도 그냥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환경 같은 게 존재했는데 지금 여기 삼각함수 이쪽 파트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잠깐 배우고 니네 이때까지 삶에서 전혀 쓰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각은 0도에서 360도까지만 우리가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같은 경우에 태권도 발차기 뭐 720도 발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720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걔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두 바퀴 돌면 720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도가 꼭 0도에서 360도까지만 있어야 되냐, 더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걔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라는 거고 그 표현하는 방법으로 동경이라는 걸 써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경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데 이 기준이 시초선입니다. 일반적으로 X축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좌표평면 위에 각의 크기를 이제 정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라인 이쪽 라인 여기 이쪽을 보고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각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음의 각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360도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이대로 한 바퀴를 더 돌면 720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한 바퀴를 돈 거 그리고 두 바퀴를 돈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건데 한 바퀴를 돈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바퀴를 돈 거를 예를 들어 다시 예를 들어 한 바퀴를 돈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두 바퀴를 돈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쓸 거냐 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뭐 마땅치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들고 왔고 이 개념은 뭐냐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720도는 여기서 기준인데 기준을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일로 오면은 이렇게 바라봐 라는 의미고 마찬가지로 360도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를 바라봐 이렇게 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의 크기는 같은데 각의 크기는 다른데 동경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돌고 한 바퀴 돌고 370, 380 더 가는 건 상관없어. 그래서 갔어요. 예를 들어 370도 이렇게 이야기한 건 10도와
같은 곳을 볼 것이다 라는 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같은 곳을 볼 것 같기는 하잖아요. 한 바퀴를 돌아서 그런 거지. 그쵸? 그래서 도는 횟수 때문에 다른 각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같은 위치를 본다라는 걸 설명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80도를 돌았다 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180도 돌면 뒤로 도는 거지. 여기서 한 바퀴 180도 또 돌면 360도를 도는 거고, 여기서 또 반을 또 돌면은 540도 또 돌면은 72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60도를 도는 거, 이렇게 하나 둘 해서 360도를 도는 것과 한 바퀴를 또 돌아서 720도를 도는 거는 같은 곳을 본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각의 크기는 다른데 동경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일반화시켜야 되겠구나. 일반화시키는 걸 보고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의 크기가 뭐 360도인 거, 540도인 거, 720도인 거, 이제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돌고 나면 어딜 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540도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이제 다시 되묻기 시작하는 거죠. 540도가 뭐가 중요한데? 뭐 생각해보면 특별히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 어딜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각의 크기가 몇 도예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라고 첫 번째로 물어보게 될 거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다 동경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좀 해보죠. 자, 175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양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175도까지 가면 됩니다. 이까지 가면 180도죠? 여기서 5도만큼 되돌아가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175도라는 건 이제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의 각의 크기는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고 요게 조금 더 중요하게 강조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175도라고 하면 여기가 5도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75도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200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80도를 간 다음에 조금 더 가는 이런 느낌. 여기가 20도가 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00도랑 160도는 같네? 뭐가 같냐면 동경이 같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동경이 같은 거. 각의 크기는 당연히 다르죠. 그죠? 각의 크기는 당연히 다르지만 우리는 이게 동경이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동경이 같다라는 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080도, 700도, 그 다음에 뭐 있냐?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도. 자, 한번 해보세요. 그림 위치 한번 그려봐. 좌표평면에다가 동경을 표현 한번 해봅시다.
1080도를 그림 그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몇 바퀴 돈다라는 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모양을 굳이 표현할 필요 없고 그냥 동경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동경이 중요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1080 나누기 36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1080 나오네? 그래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세 바퀴를 깔끔하게 돈다. 그러면은 얘가 바라보는 동경이 여기 있구나. 1080도.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700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360, 700, 360, 340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 한 바퀴 돌고 340도를 더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20도 남기면 되죠. 이게 7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 같은 경우에는 음각으로 45도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500 나누기 360 360 140 그러니까 음으로 한 바퀴를 돌고 140도 더 움직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140 이렇게 여기가 40 맞겠지? 좀 더 꺾어야 되나? 이렇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 동경이 같다며. 그럼 동경이 같은 것들을 내가 일반화시켜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서로 다 같은 건데 내가 왜 굳이 다르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를 할 건데 이 일반화를 하는 방법이 뭐냐 라는 거고 한 바퀴 돌면은 360도라 그랬으니까 그걸 이용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도가 있다. 얘와 동경이 똑같은 거는 360에다가 30도를 또 더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한 바퀴 돌아와서 똑같은 것을 다시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바퀴 돌아와서 다시 같은 곳을 바라봐도 좋고, 그 다음에 세 바퀴를 돌아와서 같은 곳을 바라봐도 좋고, 아니면 음각으로 돌아본 다음에 30도를 다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음각으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양으로 30.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어차피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거. 괜찮나요? 이거는 마이너스 330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플러스 30이랑 똑같다 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같은 것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다시 30도 위로 이렇게 살짝. 그렇게 하면은 30도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위치를 바라볼 거다. 동경이 같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냐. 라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n 플러스 30. n은 정수. 여기서 말하는 같다라는 건 동경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쓴다면 30도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30도를 동경으로 갖고 있는 모든 각들을 다 설명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각을 일반화시켰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40도의 일반각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경이 같은 다른 애를 찾는 거예요. 각은 쉬운 거.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240도면 마이너스 180도 가고 마이너스 60도를 더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이게 몇 도예요? 몇 도야?
여기 요가. 동호야? 몇 도야? 어렵냐 이거? 60 뭐라 쓰는 60도 60도 뭐라 쓰여있는지 안 보이면 앞에 와서 앉아 임마. 120도. 여기 120도. 자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240도가 이만큼이에요. 마이너스 240도 이만큼. 자 요만큼이 마이너스 240도인데 이거랑 똑같은 각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죠. 120도.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일반각을 찾아라 라는 말은 120도의 일반각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같은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나오는 거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일반각을 쓸 때 일반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이 부분이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이 각을 항상 원합니다. 알겠나요? 문제에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안 쓰고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안에 있도록 문제를 조정하기도 해요.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각의 크기를 원한다. 됐죠? 여기를 마이너스 240도라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원치 않으면 틀린다고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사실 같은 걸 표현하는 건데 이 표현을 별로 안 줘야 한다 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570도의 일반각을 구하시오.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540도니까 30도를 더 움직이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570도는 요 정도, 여기가 동경이 되는데 이 동경과 똑같은 각의 크기가 150도죠. 그래서 우리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50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각을 좌표 평면에다가 설명을 할 거고 회전할 때마다 360도가 더해지는 그런 느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360도와 720도 아니면 1080도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몇 바퀴 회전했는지를 동경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해서 이 동경을 바라보는 것들은 다 이 각에 있다라고 그냥 정리를 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360도와 720도는 각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경은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먹게 될 거고, 각의 크기보다는 좀 더 동경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냐? 몇 사분면에 존재하느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니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3, 4분면 위에 있는 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냐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걸 일반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는 각은 다 3, 4분면 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3분의 세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으로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눠주면 3분의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60,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9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을 설명해 주면 되고, 그림을 그려보면 n이 0일 때 60에서 90 여기 이 0일인가에 각이 있다. 괜찮습니까? n이 1일 경우에는 여기가 180도가 되고 여기가 210도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에도 있다. 괜찮습니까? 이 표현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240도에다 60을 더하는 거니까 300도, 240도에다 60을 더하는 거니까 330도 해서 30도, 30도, 30도 여기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세타의 위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순간 1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괜찮아요?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60도, 360도에다가 60에서 90이니까 한 바퀴 돌고 여기. 괜찮아? n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는 한 바퀴 돌고 120에다 60을 더하는 거. 한 바퀴 돌고 120에서 90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여기. n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다시 여기. 이렇게 세 군데의 영역을 반복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세타가 4, 4분면 각인데 4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니?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서연아, 장갑 벗어. 따뜻하니까 졸리잖아.
이거 숫자가 안 이쁘네. 아.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2분의 135면은 67.5인가? 그러면 여기가 22.5도가 됩니까?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90도만큼 더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22.5도가 되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또 90도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22.5도가 되고, 여기 그 다음에 또 90도가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좀 쉬운 숫자를 한 번만 더 할까? 세타가 2, 4오면 이럴 때 6분의 세타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아지겠죠? 위치는 어디? 자, 이거 한번 그려보자.
자, 세타가 이사분면각이면은 세타의 각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사분면을 설명하는 각이다. 괜찮습니까? 이사분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6분의 세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6으로 나누게 되면 60, 15, 60,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5도부터 30도까지 여기가 15도, 30도 이 사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75도에서 90도 여기가 15도 차이 나는 거죠. 75도에서 90도 여기 괜찮고 n이 2면은 135도에서 150도 여기 괜찮고 그 다음에 n이 4면 n이 3이면 했나? n이 3이면 했고 0, 1, 2 n이 3이면은 180도에서 15도니까 여기서부터 3이면은 210도까지 여기 괜찮고 여기 x축 여기 y축이에요. 그 다음에 n이 4면 240에다가 15도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 255도랑 270도 사이. 그 다음에 n이 5면 300에다가 15를 더하는 거니까 315부터 330까지 이런 식으로 6군데 색칠이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다시 이거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색칠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일반각의 첫 번째 문제. 다음 두 번째 문제 동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자, 세타와 2세타가 동경이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푸는 법. 자, 동경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세타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정해준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알파를 니네가 정할 때 굳이 이상한 숫자를 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를 잡을 때 이 세타의 동경을 위치를 내가 모르면 보통 1사분면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죠? 보통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굳이 3, 4분면 이쪽을 동경이라고 해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자,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 일단 니네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세타 2세타라는 애는 360도 곱하기 이 n과는 좀 다르게, 얘도 점수고 얘도 점수인데 세타랑 2세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횟수만큼 바퀴를 돌았던 건 아닐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점수는 좀 달라야 되겠죠. 하지만 동경은 같다. 여기서 말하는 동경은 얘가 결정하겠지. 이해되죠? 얘는 몇 바퀴를 돌았냐만 판단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 라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푸는 거. 알파는 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 식을 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서 식에 얘가 존재하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2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거죠. 연립 방정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360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어차피 n도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죠. n도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죠. 그래서 나는 세타를 이렇게 바꿔서도 괜찮다 이 말이지. 괜찮아요? 어차피 얼마인지 모르는 정수인데 정수 두 개 쓸 필요 없죠. n-n도 어차피 정수인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정수 k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세타의 각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놓고 이제 문제집을 보는 거죠. 문제집을 봤을 때 세타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타는 0에서 뭐 720도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360도가 있는 거죠. 세타는 360도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 세타는 720도니까 같은 동경인 거 맞죠? 같은 곳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내가 처음에 여기라고 가정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내 가정이니까 꼭 일로 올 필요는 없는 거지. 동경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동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세타와 4세타가 동경이 같다. 세타는 이 사이에 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빼는 이유는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서. 알겠죠? 빼는 이유는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서 뺀다. 그래서 자, K라고 쓰는 이유는 M도 정수고 N도 정수인데 뺐을 때도 정수인데 나 이거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문자 하나로 써야지. M과 N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냥 정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세타는 120K다. K는 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120도하고 240도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한번 해봅시다. 세타가 120도일 때 (4세타는) 480도죠. 어때요? 같은 동력을 바라봅니까? 괜찮아요? 여기서 360도 한 바퀴 빼면 120도 나오니까 맞잖아요. 그죠? 괜찮나? 자,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세타가 240도일 때 4세타. 여기다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960도. 그래서 960도 같은 경우에는 720도에다가 240도 더하는 거잖아요. 720도는 두 바퀴 도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은 얘가 결정하겠지, 동경? 같은 곳을 바라보거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타 값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동경이 같을 경우에는 이 알파, 얘가 얼마인지 몰라서 얘를 없앤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걸 외우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서 알파를 없애는 식을 만든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세타와 4세타의 동경이 서로 반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타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세타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세타의 동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위치에 동경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의 동경을 이쯤 잡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정도로 가정을 하자. 그러면 동경이 서로 반대라 그랬으니까 4세타의 동경은 여기겠지. 괜찮나요? 서로 반대를 바라본다는 건 여기가 당연히 알파라는 거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걸 보고요. 괜찮습니까? 4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뭐라고 쓰면 깔끔할 것 같아? 설비야. 그렇지. 그겁니다. 이게 되게 합리적인 패턴이죠? 괜찮습니까? 이 느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알파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 없애냐면 모르니까. 됐죠? 그래서 당연히 빼는 게 좋겠죠. 괜찮죠? 그래서 3세타는 360K 플러스 180. 이거 이해되나요? 왜 K라고 바뀌었는지? 그럼 세타는 120K 플러스 60. 자, K는 정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K가 0일 때 세타는 60도가 괜찮고, K가 1일 때 180도라는 것도 괜찮고, K가 2일 때 300도라는 것도 괜찮다. 괜찮습니까? 실제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세타를 60이라고 한번 해보자. 세타가 60도다. 그러면 4세타는 24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4세타는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한 거니까 딱 이렇게 표현해줘. 괜찮습니까? 괜찮다. 된다. 세타가 180도라고 하죠. 그럼 4세타는 얼마야? 720도. 어때요? 이 그림은 세타가 일로 바라보고 4세타는 이쪽으로 바라보니까 서로 반대 방향 바라보고 있는 거 맞지? 괜찮죠? 그 다음 세타가 300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세타는 얼마야? 1200 이렇게 되겠지? 자, 세타가 300도라면은 여기를 이렇게 바라볼게요. 여기 30도. 괜찮습니까? 270도에서 30도 더 움직이면 되니까. 1200도는 3으로 나눴을 때 1080 이렇게 돼서 120 남거든. 여기서 120도 더 가면 돼요. 여기가 30도. 이러면 똑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동경이 서로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 세타,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타를 빼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7개인가 6개인가를 외워야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됐죠? 자, 다음 세타와 4세타의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니네가 그림을 그려서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기가 알파예요. 됐죠? Y축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알파인 거지. 됐죠? 여기를 세타, 여기를 4세타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건데, 그럼 4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360 곱하기 m에다가 뭐라고 쓰면 이쁠까? 라는 거죠. 동호야, 뭐라고 쓰면 이쁠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 알파를 이용하면 좀 더 이쁠 수 있는데요. 각도도 90단위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어때?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어? 80 플러스? 플러스 위쪽으로 해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요 뒤에 있는 요 표현이 가능하면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알겠지? 이걸 하나하나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두 개의 식은 더하면 된다. 왜냐하면 알파가 없어지기 위해서. 괜찮습니까? 두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이면 더해라. 이걸 외울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알파를 없앤 다음에 5세타는 이런 식으로, 세타는 이렇게.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K에다가 숫자를 쭉 대입해가지고 세타를 찾는다. 세타는 뭐 그냥 0도에서 360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다음 세타와 4세타가 동경이 X축 대칭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X축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알파가 있는데 세타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서연아? 네.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래? 세타? 세타가 위에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그러면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07 n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그거예요. 이해됩니까?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음각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됐나요? 자, 이 두 개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알파가 없어지고. 그래서 5세타는 360 곱하기 K. 세타는 72K.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세타와 4세타가 동경이 y는 x 대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세타가 여기 알파가 있으면 y는 x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1로 넘어가서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요거 넘어가면 이렇게 그어지고 이 각의 크기가 이 각이랑 같다. 됐죠? 그러면 세타를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4세타는 어떻게 쓰냐 이거지. 알나?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이거를 못 외워. 니네가 이제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면 알겠지만 못 외워요. 나도 안 외웁니다. 아시겠죠? 이걸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5세타는 360 곱하기 K 플러스 90이니까 세타는 72K 플러스 18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세타와 4세타의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세타, 이게 4세타. 식 한번 써보세요. 식 다 썼나? 지우야, 뭐라고 쓰면 좋겠니? 270만.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걸 보고 요렇게 각을 바라봐서 270도에서 알파만큼 되돌아간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요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또 더해야 되겠네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없애버리려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5세타는 360 곱하기 K 플러스 270 이렇게 될 테니까 세타는 5로 나누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니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여기 막 나와 있거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12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외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풀 수 있어요. 됐죠? 여기에는 보면 알겠지만 y는 마이너스 x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괜찮죠? 이런 식으로 푼다. 그러면 요것만 딱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170번, 171번 얼른 한번 해보세요. 자, 80도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80 이렇게 써주면 좋겠고 400도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0 이렇게 써주면 좋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80이랑 각도가 똑같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20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280을 더 움직이는 건데 요렇게 두 바퀴 반대로 돌고 두 바퀴 돌고 280도를 더 움직여야 되니까 100도를 더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뒤로 두 바퀴 돌고 280도를 더 돌아야 돼요. 이 280도는 180도를 반을 더 돌고 100도를 더 돌아야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100도를 더 180도 가고 100도를 더 가는 거니까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거. 여기가 10도죠. 그래서 여기가 8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쉽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00도가 있다. 그럼 여기는 몇 도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는 160도거든요. 얘네들 합쳐서 360도가 되면 됩니다. 부호 상관없이. 괜찮습니까? 부호 상관없이 합쳤을 때 360도가 되면 돼요. 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음각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이 각도가 200도라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그냥 이 각의 크기는 몇 도냐 하면 이게 200도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출발을 음의 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는 몇 도예요? 하면은 360도에서 이거 뺀 거, 16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600.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양각 어디랑 똑같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600은 마이너스 240이랑 똑같을 거예요. 360이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600은 마이너스 240과 동경이 똑같다. 괜찮아요? 그러면 120도가 동경이 똑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600은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2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동경이랑 상관없잖아, 그지?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경과 관련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음의 각으로 움직여서 그렇지 이 각도가 240도 240도면은 이렇게 와 있는 거지. 그 말은 이 각은 120도여야 된다 이 말이야. 괜찮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0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20 풀 마이너스 280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두 바퀴 돈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동경이랑 상관없잖아요? 요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유는 밑으로 가서 그렇지 이 각도가 280이라 그러잖아. 그지? 한 바퀴는 360도고 그래서 이 양각을 구하고 싶으면은 360에서 280 빼서 80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300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답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각은 마이너스 1300을 360으로 나누면은 3 마이너스 1080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240 이렇게 되는 거죠. 뭐 220인가? 220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20도 움직이라는 소리예요. 괜찮죠? 근데 마이너스 220도로 움직이는 건 양의 각으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데 동경이 그게 어디로 움직이는 거? 민지야? 140. 그렇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360도 플러스 140도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몇 선명각인지 니네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 뭐 안 할게요. 171번은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번 안 할게요. 필수예제 2번은 했죠. 좀 전에 설명을. 니네가 할 수 있습니다. 필수예제 3번도 방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확인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죠. 177번 한번 해볼래? (177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동격이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알파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알파 세타 3세타. 그래서 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3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360 n 플러스 180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더하자. 그래서 4세타는 360 곱하기 k 플러스 180 이렇게 될 테니까 세타는 90 k 얼마이죠? 4, 40, 4, 5, 20 그런 다음에 k에다 숫자를 0, 1, 2, 3, 4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값을 찾는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각의 크기를 0도에서 180도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세타 k에다 0을 집어넣어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45도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거 135도 이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좀 쉬었다 할까?